자,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두 번째 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이게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솔직히 숨이 턱 막혔어요. 같은 사연자입니다. 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생존 장병입니다. 막상 말을 꺼내놓고 보니 제가 아날람에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다만 생존자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는가 등등의 의견들에 8년째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떠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생존자들을 보호하려는 신용이라도 했던 것은 어쨌든 보수 스탠스의 국민들이셨습니다. 저는 위로만 받기보다는 아예 진보 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몇 번을 인터뷰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편집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분이 이제 아날람 쪽에서 원하신다면 인터뷰든 뭐든 더 많이 얘기할 의사가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괴로우셨던 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들을 어떤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이 곡해해서 받아들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아마 되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생각보다 짧아서 이분이 정확히 저는 이 문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좀 더 이분과 연락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겪은 상황 그리고 그래서 어떤 고통을 받고 앞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상처라든가 어떤 사고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상처보다는 그 상처를 왜곡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했지만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때때로는 상처이거나 혹은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라는 것은 이것의 진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함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천안함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 진실, 루머, 수많은 뭐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겪은 사람의 어떤 당사자의 그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게 고통인지 혹은 당사자만 진짜 알고 있는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의 얘기를 듣고 쭉 복기해 보자면 우리가 소모했던 것은 천안함으로 고통받았던 병사 얘기보다는 혹은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정치적 이슈들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으로 촉발되었는가. 그리고 촉발되었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그것은 맞는 진위 여부가 확실한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보고서 반성을 한 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작년도 아니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 스탠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일베나 이쪽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월호를 비하하면서 천안함은 왜 추모하지 않느냐라는 반대급부로 천안함 사고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 그런 말들을 사실 무시했죠. 둘 다 똑같이 안타까운 죽음인데라는 생각으로 무시를 했는데 제가 간과한 게 뭐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천안함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느꼈던 화가 뭐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분 사연을 보니까 이제 좀 명징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 있는 자체로 일단 그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사건을 겪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정치적 맥락들만 갖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내가 느꼈던 분노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는데 거기까지 내가 들여보다 보질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안함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스탠스이다 보니까 그쪽을 내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라는 반성을 먼저 좀 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아까 이제 앞에 했던 블랙넛 관련 얘기에서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정치를 떠나 사람이 먼저다 이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슨 이슈나 이념이나 윤리를 도구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분도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지만 조선일보든 보수적인 스탠스의 국민들이든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용을 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건 안 하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느 쪽에서도 그러면 진심 어린 위로는 누가 해줬나 그런 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말씀대로 이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사실관계라든가 뭐 정치적인 논쟁이나 뭐 이런 진실 게임에는 다 빼고 그런 건 다 빼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일단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천안함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이슈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앞전에 했던 첫 번째 사연이랑 두 번째 사연이 별개라고는 생각이 안 됐던 첫 번째 이유가 보편적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그리고 어떤 나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닥쳤을 때. 근데 이분이 가진 모든 사회적 배경이 남성이시고 나이대도 이제 어느 정도 30에 접어든 그 모든 조건들, 그리고 천안함의 생존 장병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마저도 이분이 당연히 겪고 넘어갔어야 하는 감정을 뭔가 느끼지 못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막아두는 어떤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상실이 이분 삶에서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내가 살아남은 거, 그리고 나의 진심이 왜 오도되는 거, 곡해되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만 말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 개인의 상실처럼 느껴져요. 근데 보내주신 사연이 오히려 굉장히 어떤 이성적으로 적혀 네, 있어서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일단 편지를 네. 읽어보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괴리감이 좀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감정적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어쩌면 되게 유려하고 명징하게 정리되는 그 사이의 간극이 저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나 또 눈물 날라 그랬어. 그러니까 현선님 대단한데. 현선님 뭔가 이 말에 이렇게 바세린 같은 거 살짝 이렇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사연을 여기에나마 보내주신 게 어떤 사건에서 회복되어가는 사람의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그러시지만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마주했을 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는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자의 위치에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해자들은 자기가 회복하기 위해서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다음 단계라고 봐요, 저는. 실제로 범죄 피해자 심리학에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런 어떤 범죄와 관련된 거를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 사회활동을 보이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회복의 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어떤 방향?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닥친 상황을, 고통을 이렇게 소화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로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 네, 저도 이제 약간 방송 관계상 약간 이제 원래 사연을 살짝 편집은 했지만 읽으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교양 있는 선비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품위가 있어요. 그죠? 네, 품위가 있어요. 단어 쓰시는 단어들도 아까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천붕을 맞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교양이 있으시고 양식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30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더 있는 분처럼 느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소화를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과정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좀 다른 걸 원하셨던 것도 같지만 제가 배운 건 그것밖에 없기에 얘기를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들, 아까도 똑같이 얘기된 거긴 했지만 그 보편적 감정들에 대해서 느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나이가 30살, 30대여서 남성이어서 라고 나도 모르게 막아두고 계셨다면. 저는 이분이 충분히 이런 류의 감정들이 우리한테 섞긴 했지만 과연 이걸 누구랑 공유하고 있는가, 난 그러니까 그게 네.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보통 30대, 40대 남자들이 이제 뭐 친한 친구한테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 사실은 대부분은 말을 못 꺼내죠, 아예. 그리고 남성들 자체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낯설고 예, 부끄럽고 맞아요. 서툴고 그렇죠. 그렇게 교육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나 예를 들어 다른 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 전, 그나마 가까운 시일이니까 이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인 거예요. 천안함 사건을 내가 상처받은 어떤 것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렇죠. 10년 이렇게 엄청 빅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유하고자 말을 꺼내는 시도가 누군가에겐 마치 되게 피곤한, 또 누군가는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웃기는 사골같이 이렇게 왜 자꾸 우려내는, 왜 그걸 또 이제 너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태도에
직면했거나 혹은 질의 겁을 먹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순간에 누군가 공유하고 누군가 나눠야지만 사실 나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무언가는 지지받고 나누고 그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온전히 혼자서 맞아요. 그를 일어나는 수 있는 초이는 난 있지 않다고 없어요.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과연 있는가 없다면 저는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고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 요게 일단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 박박사 얘기랑 전 비슷한데 일베가 했던 말 세월호 얘기하면서 천안함 얘기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세월호라는 토픽이 있으니까 그 말 자체를 굳이 논파하자면 약간 물타기인데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저 얘기는 저 얘기지. 근데 그 말이 찝었던 것은 전체 경향에선 맞아요. 전체 경향적 흐름에선 천안함 얘기가 굉장히 우파적인 스탠스의 어떤 것의 희생양이 되면서 굉장히 그들만의 뭔가지 그 옛날 정권의 그 어떤 것으로 정치적인 맥락만을 소비한 채 넘어가 버렸고 세월호는 피해자 당사자의 어떤 부분만을 굉장히 또 강조함으로써 다시 그걸 또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월호는 당사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피해 사실을 정치적인 스탠스로 가져갔다면 천안함은 오로지 그 기능적인 것. 왜 그 미사일이 어디서 뭐 안에서 스크류가 터져 이런 그렇죠. 굉장히 기능적인 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다 보니까 아예 세월호만큼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이제 일단 군인대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고 되게 도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 조직 자체가 도구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인격화된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그 일종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처럼 사람들이 사고를 하게 되는 건 거죠. 그죠. 게다가 저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게 전 인구의 반이 군대를 갔다 오고 그 군대의 군발이 얘기를 또 나머지 반이 모두가 공유하는 이 사회에서 군발이가 자기 복무를 하다 죽었다라는 게 군 생활하면서 저 역시 비일비재하게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좀 무감해지는 무감각하게 이런 류의 사건을 분명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사고로 비명행사한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류의 감각이 있어요. 이 나라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면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그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그 천안함 사건 당시만 해도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스탠스가 각 진영의 차이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차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슈로 지나치게 소비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반성합니다. 저 역시 그 무감각한 그 어느 지점과 그 이슈에서 기능적으로만 사고하려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기능화된 사고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조차 그랬던 것 같고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이전에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다 했어.